하려고 누구는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누면 선생님 컴퓨터를 이걸 순서대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 잡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들 독감에다가 그러면 이제 1-1 이렇게 1-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2-1, 2-2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 거를 봤죠. 그럼 이걸 읽어보면서 이제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보이니까 비슷한 걸 쓰면 막 비슷하게 내용이 가고 아이들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양이 취하죠. 그래서 보면은 중요 인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거를 중요하다고 하면 이게 문단이 이를테면 이게 한 5문단 나오면 이거 덜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두 문단,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가끔 있어요. 중요 인물 심한 경우 모든 애들 다 한 문단씩만 쓴 애도 있고 누구는 요번에 좀 뭐 한 게 그 저번에 말한 그 하라주 왕자 스탠리하고 거기 스탠리가 주인공이니까 스탠리 쓰고 그 다음에 아서 쓰고 그 다음에 아빠가 엄마 쓰고 그 다음에 하라주 왕자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청년이고 등등 있는데 당연히 이게 맞아야지. 이게 주인공이니까 이게 한 6, 7, 8문단 정도 되면 요거 한 뭐 서너 문단이고 아빠 엄마 한두 문단이고 하라주도 한두 문단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한 두세 문단이고 하라주가 뭐 7, 8문단이고 이렇게 그럼 얘는 제대로 못 보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판단만 하는 거죠. 아 얘는 저기 확정이네요. 이게 구성 그래 구성.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람별로 하는 건데 그러다 좀 높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논리 내지 이제 중요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힘들어. 하나 시도해 본 게 티모시 유산이라고 유산이 있어. 전쟁 때 흑인 배가 난파되면서 흑인 노예하고 소년하고 무인도에 가서 살다가 소년이 실명까지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흑인 노예가 이제 왜냐면 흑인 노예는 뭐 다쳐가지고 죽게 되니까 얘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해줬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 가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낚싯발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했어요. 그랬을까? 그 유산이 뭐냐 그래 유산이 물질로 말하면 낚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살아남는 거 아니면 뭐 흑인 노예의 차별 없는 사랑 뭐 이런 등등까지 있거든요. 이거를 유산이라는 관점으로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내려봐라 그래서 걔볼게 중1이니까 중2 때야 잘 안 되더라고. 힘들어서 이거 한번 시도해가 말고 이거는 잘 안 되고 요즘 아까 말한 제일 잘하는 건 자기 문단을 요약해가지고 사람별로 아니고 요약해가지고 이제 다 요약하면 한 2줄로 나오잖아. 이걸로 보면 뭐 스탠리 뭐 불만도 있고 뭐 스탠리 장점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서 그걸 배열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구성 부분에서 아이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이들이 못하는 걸 설명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오면 전혀 안 들어와. 중3 애들도 약한 애들은 저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모양만 칠하고 억지로 맞추고 그러니까 높은 애일수록 그 자기가 쓴 것 중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약한 애일수록 버리지 못하고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전체가 잘 연결이 안 되지. 근데 걔는 더 쓰고 싶지 않으니까 버릴 수가 없지. 버리면 너무 양이 작아지는데. 그런 애일수록 요약한 걸 풀어서 길게 만들지 못해. 요약하면은 대체로 글이 짧아져. 그래서 모양 필요에 따라서 모양에서 한번 그런 경험도 해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3에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그냥 쓰라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안 된다. 저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한두 번 해보다 안 하다가 뭐 그러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노트북에 그 인터넷을 연결선을 꽂았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꽂아갖고 잠깐 중간중간 자꾸 끊겼을 거예요. 이제야 다시 연결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안 끊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거에서 아까 궁금한 거 조금 더 설명 필요하다는 부분 질문 좋네요. 자, 여러분
이해 안 되고. 뭐다 이해된다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가 이해되셨는지. 아니 저는 이해 안 되고 이해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아이들 이제 수업하실 때 그 애들 각각의 이제 성향을 되게 그 파악해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개최하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가짜일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뭘 가르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겠다는 욕심이 있으면 내가 저 멍청시 그걸 통해서 뭐를 한마디 해주고 싶어. 뭐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애들 얘기도 안 들리고 그걸 어느 틈에 어떻게 해주지라고 때문에 안 돼요. 애들이 안 보이고 안 들려. 그게 학교 수업이 다 그렇잖아. 수업에 목표가 있잖아. 그걸 관철시키고 그걸 애들이 되뇌일 정도로 따라해야지 잘하는 거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건 애들과 상관없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교육 목표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없애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성향 따라 달리긴 하지만 동화책을 미리 그 전날 보지 말라 그러기도 해. 그러니까 센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미리 보면 안 돼. 왜냐면 뭘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잘 경청한 사람은 괜찮지. 그런 사람은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번 실패한 적이 있죠. 책을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면 그 책을 어떻게든지 많은 애들이 써보고 싶어하고 이걸 갖고 뭘 얘기하고 싶어. 뭘 얘기하고 싶지. 그치? 뭐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전달시키고 그걸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서 정말 내려놓고 좀 길게 나도 수업은 되는데 수업 외에는 잘 안 돼. 수업하는 애들은 막 또 설교하고 또 잔소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수업에서는 일단 나 같은 경우 수업 준비는 한 일주일 전에 하고 무슨 책인지도 기억도 안 나. 애들 딱 보면 그냥 보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 책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 잘 기억도 못해. 모른 채로 가요. 모른 채로. 실은 우리가 상당수가 그 책의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아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런 능력을 높여주는 거잖아. 학교에 많은 경우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라서 사실 엑기스를 요약해 주는 게 많이 큰데 우리 경우는 능력을 높이는 거라 그 책 내용을 아까 말한 대로 잘 이렇게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그런 겸손한 사람은 내용을 알아들었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내용 알면 내용을 막 애들한테 퍼부을 가능성이 많아서 될쓴 대로 모르는 채로 접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기억하다 난다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그럴수록 이제 애들이 하는 거 계속 보죠. 애를 직접 그 순간에 그거는 열심히 하려고 아니다 난 열심히도 안 하네 나 딴 일 많이 한대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아니까 그렇지만 나 없이도 열심히 하길 바라는 거지. 나 없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전형적인 수업에 처음에는 집에 가서 방바닥에 있을 때 애들이 너무 까불고 이렇게 서 있어요. 처음에 수업 처음 들어가자마자 딱 서 있어. 서 있으면 애들이 쓱 쳐다보네.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앉아. 기본적으로 애를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고 의문이고 뭐고도 한 명한테 1분 이상 관심을 안 돼요. 이렇게 전체를 보다 전체를 항상 전체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집중하는 힘이 생겼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안테나 하나는 저쪽 애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계속 보는 거야. 그럼 안 보면 길게 얘기하고 영향 받으면 또 빠져야지. 빠져서 쳐보지. 그러니까 늘 집중, 늘 각자 애쓰는 각자.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비디오로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과학 선생이야. 그 비디오 보고서 이게 뭔 수입이야 이게 정신이 안 드는데 이게 다 딴짓하자 다 따로따로 하자 따로따로. 근데 우리는 그걸 잘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보기에 위에서 보기에 잘 칠 수 있어서 보기 좋았더라. 그건 문제다. 그건 선생이 좋은 거지. 애는 누구와 상관없이 각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죠. 각자가 자기 일을 잘하게끔 다 하고. 그러니까 정신은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도 딴짓하니까 각자가 하다. 제일 이상적인 거가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생은 난로 가서 졸고 있고 애들은 낭낭하게 책 읽고 있고 그게 가장 멋있잖아요. 그게 이상적이야. 나는 놀면서도 애들은 열심히 하는 그런 거 좋아.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중학생 애들 수업이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어른 수업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되면 혼자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걔네들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막 풀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는 야 시간 1시간 지났어. 1시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보통 이제 금요일날 저녁 애들하고 금요일날 저녁이 이제 연구원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날 중학생 닫고 이런 거 가끔 하거든요. 근데 애들 되게 좋아요. 근데 다른 분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수업을 하게 돼서 지금 약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내가 스키마 수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독서 수업을 하긴 할 텐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올라오실 것 같은데. 뭐 궁금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생각했던 바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소장님의 생각하시는 것들이. 저는 이제 첨삭 같은 거 별로 안 해주고 싶었었고 이걸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글 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강제력이라는 거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수업 방식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수업에서 강제력만 빼고 이제 수업하는 거를 비슷하게 스키마랑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아이들이 독후감을 다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본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나요? 애들이 남의 글 잘 못 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어떤 거냐? 반딧불이 나온 다음에 다음 독감 쓰기 전에 그 표현력을 할 때 자기 글을 고치라고 하면 못 고치거든요. 그때 남의 글을 고치라고 하면 잘 고쳐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근데 남의 글은 기분 나쁜데 자기 책에 있는 친구 글이죠. 자기가 받은 책의 친구 글을 고치라 그러면 신나게 고쳐요. 그렇게 한 2개 고치게 한 다음에 네 거 고쳐. 그럴 때 좀 봐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때 이게 하나 실험이 독감 2차 쓰기 전에 네가 쓴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의문답을 골라봐. 그러고서 그 양식을 옮긴 다음에 그 전날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내가 그걸 양식에다가 그걸 올려주고서 그 밑에 친구 의문답을 쓰게 시켰거든요. 그럼 생각이 전개될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얻는 거잖아. 그럼 그거 잘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 문단 자체를 버려버렸어. 좀 희한하죠? 그걸 버려.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걸 물어볼 수도 없지 뭐. 물어본다. 상당수는 그게 해결이 됐거나 시시하거나 친구한테 지적받아서 기분 나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하는 거는 그것도 아주 높은 단계. 고1, 고2한테 말로 해주라 그랬더니 걔들은 고2 때인가 보다. 잘하더라고 말로 했더니 느낌부터 얘기하라 했더니 앞에는 좀 정리가 되는 뒤로 갈수록 좀 산만해졌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말로는 좀 됐어. 그래서 남한테 도움되는 코멘트를 해주라 그러는데 한 고2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고1 정도. 그리고 지금 중2한테 간간히 잘한 팀이니까 2명한테 지금 시켰는데 독감 쓰고서 서로가 이렇게 표시해주고 말로 해주라 그러는데 걔들 한 30분 이상 막 고민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더라고. 근데 걔들은 둘이가 서로 생각이 스스로 있다고 뿔리지 않는다고 둘이 생각하는 아이들이라서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친구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받기도 힘들어서 어른 선생님 당연히 그런데 그건 똑같아요. 어른들도 글 쓰고 서로 봐주게 하면 자꾸 움츠러들어. 생각보다 지적해줘. 지적은 쉽거든요. 지적은 쉬워.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림책 갖고 글쓰기 한 적 있어요. 그림책 갖고 글쓰기 하고 그걸 손봐줄 때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똑같이 그 글쓰기 책 보고서 했거든요. 누구는 부사만 확인하고 누구는 주어수로 확인하고 누구는 꾸며주는 말과 꾸임 받는 말의 거리를 보고 뭐 이런 것만 있어요. 누구는 접속사 보고 이래서 4명이 한 팀이면 나는 접속사만 보겠다 그러면 3명의 글을 접속사를 다 표시하고 접속사 꼭 필요하지 않는 쓰네 그런 거고 누구는 부사만 보니까 부사가 같은 부사를 쓰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럼 내 글을 3명이 보잖아. 그럼 많이 좋아질 것 같잖아. 몇 번 하니까 그다음부터 글을 못 써요. 그게 신경 쓰여서 글을 못 쓰는 거야. 나 생각보다. 그래서 그건 처음엔 다들 감탄했어. 야 신난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보다 남이 지적해주는 거가 더 어렵다. 어른들의 이상적인 교사가 보던 이상적인 거지. 자기가 학생들만 봐주던 입장에서 그런 거. 그래서 자기도 누가 봐주면 불편하겠지 뭐. 나도 내 글 봐주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 깨졌지. 처음에 글 봐주고 이거 좀 빼 그럴 때 이거 쓰지 이 문단 찾느라고 나 3일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빼냐고. 그럼 알아서 왜 나보고 봐달라 그래. 그래서 아씨 그다음부터 안 봐줘 그러는데 방법이 없네. 됐어. 더 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장님은 그다음 이제 지영 쌤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잠깐 쉴게요. 지금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현재 수업을 할 때 주 1회 2시간씩 그 책 한 권에서 뭐 그림책 두세 권 이렇게 나가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 1, 2, 3단계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지만 사실 수업 안에서는 되게 유연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의문이나 사후전개,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 구성력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업했었던 수업 기획안 아니면 그런 사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독후감 같은 경우도 많으면은 3, 4회까지 쓰고 이제 적게는 연 1, 2회 쓴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책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 가지 읽은 책들 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고르는지 아니면은 교사가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쓰는지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 수업 기획안에 대해서 우리 수업 계획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업 계획은 없고요. 예전에는 4번 썼는데 요새는 2번밖에 못 써요. 쉬는 경우가 많아서 책 읽은 양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은 자기가 그 전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 잘 나는 걸 쓰게 시켜요. 그리고 이제 옛 이야기나 이런 거 판타지 좀 덜 쓰게 시키는데 그것도 애가 선택하면 할 수 없으니까 되게 책을 2권쯤 고르라 그러고서 그 중에서 가능하면 제가 고르죠. 애가 2권 고르는 것 중에서 내가 고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이제 우리 수업 교재 말고 다른 걸 쓰라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에 따라서 특별하게 허용을 해주는 거고 대개는 잘 허용을 안 해줘요. 웃기는 거나 이상한 거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가 얘기하면 이제 얼른 보고서 이게 괜찮은가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독감 쓸 때 애들이 교재를 안 읽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독감이 되게 빠듯하게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중간에 한 주 건너뛸 수도 없고 참 애매해서 그래서 고민이긴 한데 기본은 책은 독감 쓸 때에도 책은 읽어오는 거거든. 교재는 읽어오고 그걸로 수업만 안 하는 거지. 읽어오고 아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한 90분, 60분, 30분 정도가 기본이라면 누구는 90분, 60분, 30분, 10분 이렇게 가면 남은 시간이 이제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쓰는 애는 90분 계속 90분 쓰는 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계속 쓰게 시키고 이러죠. 또 뭘 물어봤더라? 수업에서? 교재? 책 선정. 책 선정은 아이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힌트를 안 줘요. 힌트를 우리가 자꾸 뭘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안 하는 거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힌트를 주면 점점 아이들이 그 힌트를 기다려요. 자기 생각 안 하고. 왜냐면 내가 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선생한테 의견을 구했어. 자기 생각한 걸 표현 안 하고. 그때 선생님이 뭔가를 주면 아이는 그거랑 비교하면서 아 내가 생각한 건 좀 유치하구나.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안 하죠. 될신 대로 안 줘. 힌트 안 주고 아이가 힘든 애 같으면은 발표를 시키고 그러죠. 야 30분 발표시킬 거야 첫날 너무 약한 애들은. 그러고서 이제 그럼 준비한다 그럴 때 이제 준비하면 뭐 발표를 더 시켜 뭐 그러면서 하여튼 해서 5분 내로 발표하기 시키면 4명이 다 정신없이 막 발표하고 그러면 길게 하면 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억 잘하네 됐어 그만 하지 말자 그러면 일단 아싸 그러지 뭐 일단 안 하는 거 좋으니까. 그래서 진짜 기억하는 걸 좀 강제할 수는 있어도 그거 말고 조금이라도 초점이나 뭘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듣지 쓰라 그러죠. 그거에서 힌트를 주면은 묘하게 저번에도 연구원이긴 한데 걔네들 보니까 그 개인부리만 그런데 전부 다 가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 4명이다. 저거는 선생님이 힌트를 준 거 아닌 이상 저렇게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같은 반 아이들이 비슷한 책을 쓰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달라야 되고 또 같은 책을 썼는데 같은 내용이 이렇게 뚜렷한 주제 같은 뭔가 단어가 나왔다는 건 선생이 의식무의식으로 암시를 준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예. 5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11시 35분에 다시 강의